우리 경기가 왜 그렇게 안 좋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어, 경기가 정말 안 좋은가? 그것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경기가 진짜 안 좋은가? 에, 안 좋다라는 것은 좋은 것에 비해서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좋은 것에 비해서. 그럼 경기가 좋다라는 좋은 것은 어, 일단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국제적으로 보면 평균 이상이니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180만 원인데 한 달에 180만 원 받고 일을 해서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살고, 이제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많이 오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정말 대한민국에 가기를 극락세계에 가는 것처럼 바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3년만 일하고 가면 거기서 30년 동안 받은 월급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가면 큰 부자가 돼요. 어,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고, 또 월급이 급여가 굉장히 높은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고용의 측면에서 보면 고용 우리나라가 이제 일단은 고용이 완전 고용이 돼야지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없고 모두 다 이제 이렇게 그런 대로 뭐 서로 차등은 급여의 차등은 있어도 완전 고용이 된다면 뭐 그나마 살만하겠죠. 그런데 완전 고용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인구가 많은 음, 그런 현대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과연 가능할까? 일단 사람의 근성이 완전 고용이 어려운 게 좀 있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요.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요. 어떤 사람은 게으르더라도 유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면서 또 무능한 사람도 있어요. 또 일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일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서 사람의 성품상 완전 고용이 되기가 어렵고요. 또 인구 구조상 완전 고용이란 건 어려워요. 그런 고용의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그나마 고용 제도는 세계에서 좀 나은 편이에요. 실업급여도 나름 잘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퇴직, 그, 안 좋은 이유로, 그 불합리한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신고도 할 수가 있죠. 미국에 지난 한 달 동안 실업자가 2,200만 명 실업자가 났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7, 8배 많으니까 6배 정도 많죠. 6배 반 정도 많아요. 6.5배 정도 인구가 많은 것을 비교해 봐도 비정상적인 실업자 2,200만 명 실업자라니까. 거의 한 7, 8% 국민들의 7, 8%가 이제 실업자가 된 거야,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한 30, 20% 정도가 그냥 이렇게 실업자가 된 거죠. 에, 그러니까 거의 뭐 고용 절벽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이렇게 거의 독특한 고용 제도 때문에 그래요. 유럽은 그렇게까지 실업자가 안 많거든요.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고용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안 그래. 사장님이 you fire 이러면 fire 그럼 해직이 fire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이렇게 짐 싸서 나가야 되는 게 미국인 거예요. 지금처럼 이동 제한하고 뭐 이렇게 아예 직장도 나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유흥업소가 며칠 문 열었다고 벌금 맞고 막 그렇게 한 데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2,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들이 불과 이 코로나 사태 이전만 해도 미국이 고용 실업자율이 제일 낮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생기고 난 다음에 실업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 또 돼 버렸어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미국 정부에서는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서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다 지급을 하고요. 플러스 알파 더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실업이 되지 않은 사람, 아직 기업에 이렇게 있는데 일은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기업에게 월급 주라고 기업에게다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또 이 기업들 우량 기업은 벌써부터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줬고요. 우량하지 않은 정크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계속 그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또 모기지 같은 게 기업 가게 전 뭐 월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그 자영업자들이 힘든 게 내 인건비는 그래 뭐 없다고 쳐. 근데 더 힘든 거는 월세 내는 게 너무 힘들어. 뭐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 금융 부실한 금융도 다 지원해주고 그래야 지금 이제 뭐 10조 달러, 20조 달러 뭐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쏟아붓고 막 있어요 보면. 과거에도 대공황도 있었고 또 서브프라임 사태도 있었고 뭐 이제 IT 버블 사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위험들이 한 번씩 있었는데 그때 대응은 뭐 이렇게 금방금방 대응하지 못했거든요. 길게는 한 1, 2년 정도 쭉 지나면서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신속하게 먼저 정부하고 연방은행에서 먼저 폭락하자마자 바로바로 밑장 깔고 밑장 깔고 밑장 깔고 미리 계속 대주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그 증시 같은 건 다시 반등을 하고 막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미국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기축통화니까 은행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은행을 쥐고 있으니까 돈 부족하면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따라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망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라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가 당장 통화 불량이 돼서 원화가 막 약세가 돼서 갑자기 2,000원, 1달러 1,500원, 1달러 2,000원, 1달러 3,000원까지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디폴트가 돼 잘못하면. 미국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용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어쩌면 지금 이 사태가 빨리 코로나 병이 빨리 잠식이 되면 종료가 되면 다시 이렇게 경기가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췄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V자 반등이냐, W 반등이냐, 한 바닥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럼 쌍바닥이냐, 쌍바닥이 W거든요. W. 쌍바닥이냐,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V자 반등이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논란이 많아요. 이거는 신도 알 수 없어요. 이건 아무도 추측할 수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그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치를 딱 내놔요. 이렇게 뭐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는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는 V자 반등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하강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유명한 어떤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거다. 그래서 지금 바닥 친 거는 바닥도 아니다. 더 지하 2층, 3층까지 또 내려간다. 이렇게 하는데요. 답은 사실은 없죠. 다들 전망을 하는데 자기 유리한 쪽으로 전망하겠죠. 더 떨어지길 원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더 떨어지면 그때 가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안 떨어질 수도 있겠죠. 더 떨어지면 그때 들어갈 거야.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완전 고용은 사실 어렵고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이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이 불평등하게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의 대기업이 모두 다 박정희 대통령이 밑판을 깔아주고 계속 성장을 시켜주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줬죠. 그래서 대기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2차 밴드, 3차 밴드 이런 식이 이제 돼버린 경제 구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도 못 들어가고 2차 밴드, 3차 밴드 못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으로 어떻게 다 빠지게 됐죠. 자영업이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자영업 비율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식당이 없는 데가 없고요. 옷가게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가게랑 가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봐도 우리나라처럼 가게 많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자영업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 이, 이 자영업이 너무 많아서 이러면 경기가 안 좋냐? 아닐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병원이 좀 많은 나라, 병상이 많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일본이 병상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독일이 병상이 많은 나라의 축에 들어가요. 그렇다고 우리 병원들이 망해가나요? 우리 병원들, 대한민국 병상이 엄청나게 많은데 병원들 잘 되잖아. 왜 그러겠어요? 병원을 많이 이용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병원을 자주 가. 아니, 감기만 살짝 들어도 병원 간다니까요. 제가 감기 들으면 보살님들 들살에 제가 죽는다니까. 스님 병원 가세요, 스님 병원. 아니, 감기 정도야 뭐 이렇게 내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병원 안 간다고.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얼마나 병원 좀 피곤해가지고 이랬으면 스님 닌겔 맞아요. 닌겔. 이거 맞아야 된다니까요. 멀쩡한 사람 데리고 가지고 닌겔 맞추고 말이죠. 네. 그만큼 이렇게 많으신 연세 많으면 당연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죠. 당연히 어깨도 아프고 연세 많으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출근을 이제 그 노인회관으로 출근 안 하시고요. 안국 한의원으로 안국 한의원으로 한의원이나 병원 물리치료로 출근하러 다니세요. 보면은 어, 그래서 병원이 잘 되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내수가 병원 자체 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크다. 누구나 다 병원 가니까. 그러면 자영업자가 이제 잘 될 때 90년대 IMF 이전에 제일 잘 됐죠, 자영업자들이. 그때는 뭐 공무원이고 필요 없어, 현대장도 필요 없어, 나 자영업이야. 그냥 돈을 쓸어 담았어, 그냥.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정말 내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람들이 막 가게도 밥도 잘 사 먹고 여행도 잘 가고 해외는 많이더라도 뭐 이렇게 굉장히 이용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IMF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됐죠. 어, IMF 때 뭐 기업에도 타격이 굉장히 컸지만 제일 타격이 큰 것은 이제 가게죠, 가게. 개인 가게하고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타격들을 많이 받았고요. 그 타격에서 정부가 지원해 준 것은 대기업들을 지원해 줬어요. 서민들은 지원을 별로 못 받았어요. IMF 때. 니들은 그냥 죽어. 이제 하고 이제 대기업들 현대, 삼성, 기아 뭐 이런 게 엄청난 큰 대기업들, 은행들 정부에서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다 이제 부흥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기업들은 이렇게 고용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도 비정규직 이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비정규직도 그전에는 비정규직 별로 없었어요. IMF 이후로부터 비정규직이 막 늘어나게 돼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그때부터 내수가 좀 안 좋아지면서 게다가 2000년대 중반이 넘어 2005년 10년이 넘어가면서 온라인 쇼핑몰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서 지금은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건물주 짱이라고 건물주 짱이다 네.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건물주 짱이란 말이 많이 들어갔죠 아마. 예, 건물주 됐다가는 물립니다. 건물주 됐다가는 지금 뭐 임대가 안 나가. 임대가 내수가 안 좋은 데다가 온라인 사업으로 이커머스로 전부 다 이렇게 쏠리는 바람에 벌써 저만 해도 시내에 나가서 뭐 안 사요. 바로 폰으로 또또또 눌러서 배송 받죠. 아마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그럴 거야. 내가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에, 뭘 구입을 하는데 옆에 무슨 가게가 있어도 그거 안 가고 바로 온라인 들어가서 최저 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배송시키게 되어 보면 그러니 이 온라인 쇼핑몰들은 그것도 역시 대기업이죠. 11번가나 GS나 뭐 이제 쿠팡이나 다 대기업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자들은 개인이기도 하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 울산 사람들이 이 쿠팡에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울산 사람들이 11번가 들어가서 무슨 사업자를 하겠어요? 서울에 있으니까 본사다 이제 서울에서 뭐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 이 지역 경제는 더더욱 이제 힘들게 되고 자영업은 뭐 게다가 이 식당은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생기면서 모두 다 배달을 또 해 먹게 되니까요. 배달을 하지 않는 식당은 그냥 망한다고 보면 돼요. 작년까지는 엄청 잘 됐어. 막 이렇게 점심시간에 가면 사람들이 가득가득했어. 근데 올해 들어오니까 안 되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코로나 되기 전부터 벌써 현상이 잘 되는 식당은 드물더라. 33밀변 말고는 잘 되는데 잘 오, 식당이 잘 되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엄청 잘 되던데도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10%씩 10%씩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요. 오늘 매출이. 그러니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이 현상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정부의 어떤 정책이 더 나은 그 자영업이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신의 영역이야.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막는 게 막아서 이런 현상을 방향을 틀어서 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정부를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신이 아닌 이상 이거를 이런 현상을 이게 이렇게 다른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거의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 이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뭐 보수 정부든 그 진보 정부든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이거는 해내기가 이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러면 다른 자영업 경기만 안 좋은 거냐? 뭐 이렇게 대체로 그렇다고 봐야 되죠. 대기업 경기는 코로나 생기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대기업 뭐 삼성의 반도체,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은 앞전까지 나름 잘 나갔어요. 작년에 반도체가 별로 안 좋았다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로 안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매출 60조에서 매출 30조로 떨어지는 아니 순이익 60조에 순이익 30조로 떨어지기 뭐가 안 돼. 순이익이 60조가 100조 순이익이 어디 있어 세상에. 삼성전자가 재작년만 해도 60조인가 70조 순이익이었거든요. 작년에 반도체 가격이 좀 낮았다고 30조 순이익이 30조야. 우리 상상도 안 가잖아. 순이익이 30조면. 그러면 그런 이제 이렇게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순이익은 많이 줄긴 했어. 현대자동차는 10년 동안 계속 순이익이 막 줄어요.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마이너스가 돼서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공기업 중에 이제 이런 데 들어간 탄탄한 공기업에 들어가면 이런 데 취업된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다들 연봉 1억씩 받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꿈의 직장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곳은 가만 보면 자영업자 위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현대백화점, 뭐 갤러리아 백화점, 뭐 롯데백화점, 뭐 이런 그 명품관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팔린다는 거잖아, 명품들이. 일반 용품들은 별로 안 팔리는데 명품들은 아직도 계속 고공행진이요.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니 가진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못 가진 사람, 자영업자만 이제 죽어나는 그런 시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자영업자는 사실 우리 국민들의 20% 30%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건 국민들의 반이라고 봐야 돼요. 국민들의 50%가 자영업과 연관된 그런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 나 죽겠다 나 죽겠다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살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살았어요. 옷 같은 게 떨어지도록, 양말 같은 거 떨어지도록 그렇게 살았고요. 자동차도 없이 그냥 힘들어도 저축만이 이거다 하면서 계속 쌓고 이렇게 했었죠. 소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된 것은 신기하게도 그것도 IMF 지나면서 소비가 또 소비 소비가 훨씬 더 이렇게 커지게 되고요. 누구나 이렇게 자동차를 한 대, 두 대씩 다 갖게 되는 이렇게 또 핸드폰도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스마트폰 그것도 이제 무제한 데이터 해가지고
요즘 여러분들 데이터 이렇게 다 쓰잖아요. 무제한으로 쓰고 있어. 대부분 보면 데이터 와이파이 되는 데만 겨우 쓰고 이렇게 안 한다고. 어디나 가도 그냥 다 가도 쓸 수 있는 데이터 요금제를 쓴다고요. 그러다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 달 동안 쓰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통신비에 또 이렇게 식료품비에 그것뿐만 아니라 사야 되고 유지해야 될 기름값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옛날에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20만 원이었다면 지금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60만 원, 7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한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4인 가구가 한 달에 이 그 지출해야 될 필수 지출이 금액이 한 200만 정도 된다는 거죠. 4인 가구가. 그런데 4인 가구에 혼자 벌어오는 남자 혼자가 밖에서 벌어오는 게 300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그 아이들 교육비까지 들어가 봐.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이제 옛날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자. 그래 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럼 내수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다 자영업자들이 막 이렇게 힘들게 되니까요. 방법은 과연 있을까? 온라인 이커머스 온라인 시장이 이커머스 시장이 좀 이렇게 로컬화돼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 온라인 사업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거의 중앙 집중돼서 대기업화돼서 11번가나 쿠팡이나 GS 홈쇼핑 이런 걸로 다 하잖아요. 이것도 곧 있으면 어쩌면 아마존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우리가 이제 아마존의 고객이 돼버린다면 구글의 고객 이미 핸드폰은 구글의 고객이 됐고요. 넷플릭스도 넘어와가지고 나도 넷플릭스 볼 정도니까 넘어왔죠. 곧 있으면 애플도 이제 애플은 벌써 또 들어와가지고 있고요. 영화 산업 이런 것들도 디즈니, 애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뭐 구름처럼 먹구름처럼 딱 몰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서버 시장도 이제 우리 온라인 우리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원격으로 강의하고 원격으로 의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게 아니라니까요. 마소 거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거고 아마존 거고 막 이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카톡이나 네이버는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 거야. 울산 게 아니고. 울산에서 카카오톡 있으면 얼마나 좋아. 울산에서 네이버 하면 얼마나 좋아. 울산의 기업이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대한민국 안에 카카오하고 네이버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그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갑자기 페이스북하고 그 뭐야 그게 그걸 더 많이 쓰고 그런다고요 보면 쇼핑도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쇼핑하게 되고 그 그 뭐지? 생각이 안 나. 그 페이스북 옆에 있는 거 있잖아. 많이 쓰는 거 애들이 맞아 인스타 그래. 맨날 생각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을 더 많이 쓰잖아요. 언제 잠식당할지 몰라요. 전 세계는 다 그걸 쓰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해서 이곳에서 이곳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죠. 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런 그 절벽 같은 그런 경기 지금 완전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는 경기잖아요. 폭포수처럼 퍽퍽퍽 떨어지고 있어요. 보면 이런 경기에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살아남아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출가하세요. 출가해서 절에 살아. 절에 출가해서 이렇게 돛 닦으세요. 다스니 마세요. 이렇게 그 무력을 다 버리고 성냄도 버리고 물욕도 버리고 나는 구름처럼 바람처럼 살리야. 난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어. 오로지 진리만이 좋지.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연구를 또 해봐야겠지만 사실 다른 연구는 굉장히 피를 깎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해요.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면 나도 그냥 푹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돼버리기가 쉽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선거 결과를 보면서 어, 유시민 작가가 이제 180석을 내다봤다 하고, 그러자 이제 이렇게 다른 이제 그 통합당은 그러면서 선거 전략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했고, 또 여당에서는 어, 유시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그 사람 생각이다 하면서 유시민하고 선긋기하고 이렇게 했죠. 또 이제 선거 결과가 끝나고 나서도 이번에 180석을 하긴 했지만 이 경상도 지역에서 제대로 이렇게 표를 얻지 못한 것은 유시민 때문에 그렇다.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의 관계라는 게 참 냉정하구나. 어, 사실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많은 득표를 하게 된 것은 제일 공로는 아무래도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 뭐 이번 그 감염병을 어, 나름 선방을 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엄청 이렇게 동의를 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했지, 민주당 열심히 한 거 아니거든. 그리고 민주당 자체보다도 난 유시민이나 김어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여당의 정책을 방어해주고 그 언론들을 계속 이렇게 그 앞에 나와서 전면적으로 방어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그나마 이렇게 됐지, 만약에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언론에게 융단 폭격 당해가지고 벌써 민주당 깨졌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심했어요, 언론들이 보면. 조국 사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언론들이 얼마나 심하게 쭉 나가게 하는지 보면.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180석을 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뭐큰 역할을 했지만 나는 유시민 이 작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번에 좀 박빙이었잖아요. 보면 이 253석 중에 한 100석은 그냥 45대 55, 뭐 49대 50, 48대 52,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격전이었어요. 그 말은 이렇게 유시민 같은 이런 뭐 김어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방어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러면 그냥 다 뺏겼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 민주당은 이제 유시민 작가한테 큰 절을 올려야 돼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 됐어라고 고맙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잘 지내다가도 이렇게 민주당을 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런 것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딱 뭉치는 건 좋은데 정봉주 같은 경우도 보면 민주당을 위해서 계속 싸워온 사람이거든요. 계속 몇 년 동안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이명박한테 밀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온라인에서 계속 이제 민주당을 옹호하고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론을 많이 움직여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미투 어떤 이런 것에 결부됐다 해가지고 탁 선 끊고 나가라고 하고 탈당을 탁 시키고 이번에 또 새 당을 만들었는데 이 당이 보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열린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형제잖아. 그런데 선을 딱 끊고 니들은 필요 없어. 저기는 집 나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성공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같은 이렇게 집안이고 이러면 서로 함께 하려고 하고 끝까지 도와주려고 하고 차라리 그런 거는 한국당이 더 잘해. 한국당이 아니지 지금은 미통당이 미래통합당이 자기들끼리 엄청 잘 뭉치고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해서 이제 좀 어거지로 너무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좀 미통당은 정책을 좀 잘 썼으면 좋겠는데 정책을 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정책 또 대한민국이 성장하게 하는 그런 정책
그런 정책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다고요. 보면 지금까지.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이렇게 울산을 비롯한 경상도는 큰일 났다 이제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현 정부가 진짜든 아니든 경상도를 약간 이렇게 배제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죠, 그죠? 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전부 다 빨갛게 다 찍었을 거예요.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악순환. 전라도에는 많이 해주는 것 같고 경상도는 별로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 그럼 또 더 안 해줘 그러면 그럼 더 안 해줘. 이거 참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그 정치 지형이 이렇게 경상도 이렇게 경상남북도의 국회의원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상남북도의 국회의원들이 스마트하지 않고 약간 루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덜 떨어졌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스마트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라도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경쟁을 모르고 살아가는 특히 경북은 그냥 이제 되기만 하면 그냥 그냥 미통당만 되기만 하면 무조건 당선이니까 경쟁이 필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겠지만 그냥 거기에서 대장만 하면 돼. 울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대장만 하면 중구에서 대장만 하면 돼. 중구 중구에 우리 정가변 국회의원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누구한테 잘 보이면 그냥 그 당에서 거기에서 그냥 최고의 정치인이 되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요. 이렇게 정책을 잘 쓰고 그 법을 잘 만들고 특히 이제 그 국회는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하고 잘 지내서 지역에서 우두머리가 됐다라고 해서 국회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동물국회가 된 거는 지역에서 지역의 대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에서 제일 스마트한 사람이 올라가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의 대장이 올라가니까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 대장질을 하려고 하잖아요. 법을 잘 만들려고 하지는 않고 대장질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 동물국회가 돼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지금 경상도 남북도에 지금 국회의원들 이렇게 대충 보니까 여전히 연세들이 많으시고 그 지역에서 다 대장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조폭급이다 이제 그 조폭이다 이제 울산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울산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건데 폭력만 쓰지 않았지 그 조직의 이런 정치인들의 이루어지는 조직 이런 관계는 거의 조직 폭력배라는 그런 그렇고 조직의 뭐 비슷한 뭐 이런 구조라서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 우두머리가 돼서 정책을 잘 쓰는 이런 게 아닌 거죠. 울산이 지금 점점 슬럼화돼 가고 있는 이런 것들도 똑같아요. 예, 지금 이제 미통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 당 사람들이 계속 이제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그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은 스마트한 정치를 하지 않은 거죠. 스마트한 정치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당에서 독재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반대 당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재가. 우리가 이제 우리 중구만 해도 다른 동네도 그렇고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찍어볼까? 아무도 없어. 아마 그 경북도 똑같을 거예요. 다른 그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할 거예요. 공산당처럼 한 당만 계속 찍으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경상도 살고 전라도 살아보면 다른 사람을 찍을 사람이 없어요. 인재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인재층이 얇은 거예요. 한 당이 독재를 하다 보니까 인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니까. 나는 정치인도 아니지만 이게 이제 사실 전략적으로 지역의 20, 30대 젊은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정치를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역에서 많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뭐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울산만 해도 정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정치인이 된 거예요. 정치 전문가 꿈을 가지고 정치를 잘 배워서 또 법률을 잘 배워서 법을 잘 만들고 정치 행위를 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경상도 지역은 특히 경북 지역은 가보세요. 경북 지역 가보면 강원도보다 못해요, 요즘에는. 강원도는 그래도 서울 옆에 가까워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가요. 근데 경상북도는 우리 순례 한 번씩 가잖아. 전라도 옛날 전남 수준이라니까 지금 경상북도는. 그 인구도 점점 줄고. 그래서 참 이 선거 결과가 이거 더 큰일이다. 걱정이 좀 많이 돼. 울산도 이렇게 뭐 그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되곤 했지만 좀 정치하는 사람 좀 스마트한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어차피 공조해야 되잖아요. 울산은 정부하고 공조를 해서 어쨌든 위에서 이렇게 많이 받아와서 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유치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잘 되길 정말 바랍니다. 성불하세요.